안녕하십니까, 도전철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를 살펴볼 건데, 얼마를 받으면 우리가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계산 흐름도를 볼게요. 총상속 재산 가액이에요. 총상속 재산 가액은 무슨 말이에요? 피상속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남긴 모든 재산 중에서 비과세를 빼고 과세가액 불산입을 빼고 공과금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는 게 상속세 과세가액이네요. 이 모든 재산 중에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들만 남긴 게 상속세 과세가액일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해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될 거고,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세액 공제를 해주고 나면 이제 자신납부하는 상속세액이 나오는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상속 재산 가액에서 빼야 될 것을 볼게요.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 국가지자체 유증한 재산, 공익법인의 출연한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느낌 오죠?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빼주겠다. 다만 이 사전증여재산은 더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는 결국 상속할 거 아니었냐, 이런 취지에서 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넣겠다는 거예요.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는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당시에 냈던 증여세는 나중에 밑에 가서 빼줘야 되겠네요. 그 감을 잡으시면 돼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제 상속공제를 해줄 거예요. 상속공제. 기초공제 플러스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준 큰 금액.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5억은 해주겠다는 뜻이고, 가업, 영농,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 쭉쭉쭉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있을 때는 또 공제를 또 해주겠다. 이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변절평가 수수료까지 빼고 나면 우리가 비로소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이 나왔어요. 과세표준에 이제 세율만 곱하면 되죠. 세율은 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억까지는 10%, 5억, 10억, 30억, 30억 초반인데 20, 30, 40, 50%예요. 우리 굳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구조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누진 공제액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억까지는 10%고 5억까지는 20%니까 사실 10억을 계산할 때는 금액별로 다 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진 공제액은 미리 다 계산을 해놨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이다 라고 하면 30% 곱하고 누진 공제를 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10억에서 30% 곱하면 3억, 3억에서 6천만 원을 빼면 2.4억, 5억일 때는요. 5억에 20%를 곱하면 1억 원이죠. 1억 원에서 1천만 원을 빼면 9천만 원이다. 이렇게 미리 다 계산해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계산하고 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에서 세대 할증세액을 더하고 세액공제를 빼주고 신고불성이 나쁘지 않고 가산세 당연히 더해줘야 되겠죠. 가산세. 그리고 물납, 연부연납 이런 거 빼주고 나면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이 나온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는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죠. 무슨 말이에요?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손자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한테 물려줄 때는 상속세를 원래 2번 내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 요 한 번을 생략한 거니까 더 내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를 더 내요? 얼마를 더 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에는 40%를 할증하겠다라는 게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에요. 세액공제에서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고려하면 되겠지만, 증여세액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사저 증여 재산으로 더했었죠. 그 재산을 더해줬으니까 밑에서 나중에 그 당시에 냈던 증여세는 빼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증여세액이죠. 이렇게 다 고려하고 나면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법을 볼게요. 기초공제 그리고 그 밖에 인적공제, 이걸 더한다고 그랬죠. 이걸 더하고 일괄공제랑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초공제 얼마예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 무조건 2억 원 공제해주겠다. 그 밖에 인적공제. 자, 자녀 한 명에 대해서 5천만 원 다 합산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9세까지 1년에 1,000만 원씩 더 주겠다. 상속인이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또 더해주겠다. 만약에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면 기대 여명 연수를 곱해서 1,000만 원씩 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걸 다 더한 거, 기초공제, 그 밖에 인적공제를 다 더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의미가 있지만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거면 5억 원 그냥 일괄공제 해라 이런 의미겠네요. 일괄공제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가 뭐였어요? 기초공제. 기초공제 2억 원이었고 20조 제1항이 뭐였어요? 그 밖에 인적공제. 그 밖에 인적공제였죠. 이 금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5억 원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뜻이 있네요. 배우자 상속공제가 또 별도로 있었죠? 19조예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답고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최대 받으면 35까지네요. 근데 사항 보니까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한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다면 5억 원을 공제해주겠다라는 뜻이네요.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상속세를 고민할 최소한의 금액은 일괄공제 아까 5억 원 있었잖아요. 일괄공제. 누구나 5억 원은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그럼 배우자도 최소한 5억까지는 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5억,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이 정도 이상이 될 때 우리가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될 것이고 그보다 아래라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왜? 상속세는 안 나올 거니까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